반갑습니다. 서장입니다. 268쪽.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28 왕래한 언장에 대한 답서. 오늘 첫 번째 할 차례입니다. 여기 같이 그 제가자들이 지금 이 서장에 나온 그 내용들은 제가자들이 그 세속에서 살면서 특히나 이제 관직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세속에 살면서 뭐 가정도 이루고 관직에도 오르지만 이게 도 공부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도를 이제 묻는 그런 그 편지를 이제 대해 종고 스님한테 보내거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여기 편지들은 대해 선사가 그 유배됐을 때 유배지에서 쓴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한 50대 때. 그러니까 만약 그 아마 찾아오기도 쉽진 않았겠죠. 유배지 형주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15년인가 그 정치적인 문제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제 유배지에서 아주 전성기를 보내는데 이게 한 50대 중반에서 70세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도를 깨친 시기가 40대 초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그 대해의 깨달음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번의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한 37세쯤에 한 번 한 소식이 왔고 그다음에 한 1년 뒤에 뭔가 그 확연히 밝아지는 체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가 다인 줄 알았는데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화엄경을 읽다가 칠지보살 편을 읽다가 이제 공부가 분명해졌다고 이렇게 자기 공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40대 초반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뭐 이제 그래도 한 체험하고 이게 분명해지고 나서도 사실은 이 공부 법을 편다는 게 좀 서툴거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제접해서 교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경험이 이렇게 축적돼야지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그 40대 초반에 공부가 확연해지고 나서 한참 꽃필 시기가 50대거든요. 근데 50대에 이제 유배지에 간 거예요. 그래서 75세 이전에 이제 입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 15년 정도, 15, 16년 정도를 유배지에서 보내고 거기서 풀리고 나서 한 4년인가 5년밖에 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 시기에 한참 공부가 농이 익었을 때 많은 이제 그 제가자들이 이제 법을 묻고 뭐 승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이게 이 법문하거나 이게 대해 보각선사 어록이 이렇게 그 김태환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뭐 유교, 도교, 그다음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막 탁탁탁탁 갖다 쓰는데 출처도 정확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의 어떤 서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용은 거의 정확하다고 해요. 김태환 선생님 번역을 해보면 원오심료하고 대해 어록을 번역해보면 원오심료는 너무 그 문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 어록은 진짜 번역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요즘은 그래도 컴퓨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출처를 확인하는데 옛날엔 그러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편지 쓰는데 뭘 어디다가 뭐 사전이니 뭐니 없었는데 이게 인용된 거 보면 정확해서 번역하기 오히려 쉽다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뛰어난 어떤 학식과 지식과 그다음에 안목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물었는데 특히나 서장을 보면은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물어서 그 답장을 해준 경우들이 많아요. 왕래한 원장이라는 사람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답장 속에 이 사람이 관직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그 뭐죠? 이 왕내한, 성은 왕씨인데 관직이 내한이에요. 이름은 언장이고, 이 사람이 대량제라는 직위에 이제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량제라는 것은 그 한림학사의 벼슬과 또 뭐 중서사인인가 그 벼슬을 겸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한림학사라는 거는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하자면 우리가 청와대나 이런 데 보면은 비서진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 어떤 기관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주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법을 묻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 대해의 말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요설처럼 막 똑같은 말 동어반복으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은 또 어디 끝에 가서는 안목이 흐릿해질 수가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안목이 분명하고 진짜 머물 자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험을 하시고 공부가 되신 입장에서는 대해어록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그 대해의 어떤 그 표현들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장애를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장애와 이렇게 딱 만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가 확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대서장의 덕을 많이 봤거든요. 공부가 탁 가로막혔을 때. 그때 그 저도 종종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 감정의 문제에 상당히 이제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심리학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게 되고 그 관련된 어떤 그 강의들을 조금 보게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 체험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특히나 모교 모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소식을 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험하고 나서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설법이나 이런 걸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지만,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잘 걸리는 문제,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데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 가장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감각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사물이라거나 어떤 소리라거나 아니면 맛이라거나 아니면 냄새라거나 감촉이라거나 이런 식의 감각적인 장애는 사실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응? 어떤 냄새의 유혹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차별, 눈에 뭐 아름다운 거, 추한 거에 대한 차별,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리, 뭐 시끄러운 소리나 그렇지 않은 소리에 대한 그런 그 차별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감각적인 그게 아마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보면 공부를 이 세계를 3계라고 표현하거든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생의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욕계,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닦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욕계의 세계에서 색계의 세계로 넘어가고 색계의 세계에서 무색계의 세계로 이렇게, 특히나 선정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이 이렇게 닦아 나가고 이렇게 깊어지는 공부를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의식이 처음에 욕망의 세계, 거친 욕망의 세계에
이제 있는 의식이 아주 낮은 차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욕망이라는 거, 어떤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감각적인 차원이거든요. 쾌락이라거나 또 먹는 어떤 즐거움이라거나 이런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뭐냐면 색계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생각과 감정의 세계인 거예요. 생각과 감정. 욕망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그 거친 욕망의 세계에서 아주 그 표면적인 물결들이죠. 그거는. 그 벗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라는 몸, 어떤 자아감, 그다음에 나의 어떤 감정, 그것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그 욕계를 넘어서 보니까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하고 나서의 장애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아감, 자의 존재감,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감정,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친 수준과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거친 수준이 색계인 것이고 미세한 수준이 무색계라고 할 수 있죠. 무색계는 뭐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뭐 그 다음에 뭐죠? 비상 비비상처정이 네 번째죠. 식무변, 공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뭐 멸진이다 하는데 식무변이라는 식이라는 어떤 그 분별 의식이에요. 식이라는. 그 다음에 뭐 공무변, 공이라는 공견, 공이 이 세계가 공이라는 어떤 공견, 그것도 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미세한 생각이라는 거죠. 사유의 밑바탕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 사실 그것도 말하자면 그 어떤 생각의 차원인데 그게 거친 것과 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무변체정, 공무변체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서장이나 대해 스님의 어떤 이런 그 말씀들은 욕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낮은 수준의 얘기고 여기서 주로 다룬 건 생각과 감정 상태. 거기에서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는 장애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찝어내주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세밀하고 깊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자체도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생각의 장애나 이런 부분에서 뭐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장이나 법어나 보설 같은 경우 특히나 법에 대한 생각, 법상을 부수는 데는 아주 그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죠. 근데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그 아까 심리학의 얘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의지. 근데 감정은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의지가 100이다 하면은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 근데 오늘 하루 즐거운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30을 썼어. 참는데. 그럼 70이 남은 거예요. 딱 출근하니까 상사가 뭐라고 막 해.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참아야지 하면서 한 5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30 쓰고 50 쓰면 한 20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오후에 마침 열심히 그 잔소리를 듣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딱 제출해서 근데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집에서 뭐 무슨 전화가 오는데 안 좋은 얘기가 또 오는 거야. 말하자면은 뭐 이제 자기 감정을 긁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20을 다 썼어. 그러면은 그 의지가 이제 그 100을 다 써버리면 그 의지가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아침에 불쾌감 일어나면 그만큼 치성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폭발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인연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정은 이게 그 에너지가 어느 한계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계속 증폭이 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각의 어떤 장애는 오히려 쉬운 것이고 그 어려운 게 생각의 장애인 거예요. 생각의 장애. 법이 어떤 것이다 저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분별. 근데 그것보다 쉽지 않은 게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감정의 장애라는 거예요.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들은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불안이거나 아니면 분노거나 뭐 그런 뭐 우울감이거나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즐겁고 즐겁지 않은 감정의 어떤 그 차별성.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을 탐하고 불쾌한 감정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은요, 막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 우리가 기분 전환하려고 뭐 영화를 보면 확 대치가 돼버려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대치가 돼버려. 감정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가 몰라요. 그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 분노라든가 그런 감정, 그런 감정들은 그거 남자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조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감정에서 도망가라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누군가 나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서 떠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자극이나 이런 감각적인 자극이 같이 그게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소거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잦아들기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나면은 그 공간에서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그런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자리가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습관처럼 패턴화된 그런 식의 어떤 그 분별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의 그 메커니즘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 자기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지 생각이고 감정일 뿐인데 그것이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체험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망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길들여진 대로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이 망상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응? 힘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근원적으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나 프레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을 떠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그 감정에서.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식의 접근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건 그 감정을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바꿔주는 건데 이 공부는 뭐냐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접근이고 근본적인 해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의 힘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약하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그게 감정적인 문제든 사유의 문제든 간에
그 자리에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 그거는 헛개비거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길들여진 패턴화된 생각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했을 때는 그거를 인정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워낙에 내가 힘이 약해. 이거 그냥 버티질 못할 것 같아. 내가 삼켜질 것 같고 내가 당할 것 같을 때는 그걸 인정해야지. 자기 공부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 피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너무 무리하면 병 나거든. 병이 나거든요. 진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은 진짜 요 나무 조각 하나 들 정도의 힘밖에 없는데 죽비 이걸 전체를 들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좀 곰 같은 과예요. 좀 뭐랄까 좀 잔머리를 잘 못 쓰는 타입이야. 그냥 단순하다 해야 되나? 그러면 이 문제가 문제고 이게 망상이고 차별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 왜 도망가? 버텨야지. 그런 어떤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의 공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힘을 얻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느 정도 무리가 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심리학적인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결코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이나 이런 건 대체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뭐 의지도 어떻게 뭔가를 막 찾으려는 의지력이 소모돼 버리면 찾지도 않게 되거든.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일어나는 감정 만약에 내가 뭐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의 강도나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너무 동물적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너무 뭐랄까 동물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주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튈지 모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거에다 그냥 분명히 내가 보기에 이건 허망한 건데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뱀인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건 밧줄이야. 근데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서 뛰고 있는 거야. 심장이 뛰고 있는 거야. 분명히 뱀이 아니거든. 밧줄이거든. 근데 그 감정의 여운이 몸에 딱 전달돼가지고 그 불안한 불쾌감이 그러니까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지. 그 놀람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니면 아니구나 하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건데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래 끄는 거야. 이게 여운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느끼기엔 감정적인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 근데 그 첫 시발점이 뭐냐면 막 조작하려는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좋은 쪽으로 도망가려는 그거를 멈추는 게 사실은 감정을 조복해가는 첫 번째 어떤 길인 것 같아. 도망가지 말라 이거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처음에는 눈 감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왜? 갈 데가 없거든. 왜? 이것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떠나서 다른 어떤 진실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인연이 그래서 분별로 보기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도망갔을 때는 있는 것 같았는데 버티고 보면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금방 그 다른 어디로 도망갈 때보다 빨리 그 정체를 알게 되고 제일 빨리 해소되는 게 멈추는 거예요. 조작을 멈추고 취하고 버리는 걸 멈추고 다른 걸로 바꾸려는 걸 그러니까 조작을 멈추는 거지. 도망가는 걸 멈추고 바꾸려는 걸 멈추고 그냥 보는 거 있는 그대로. 제가 공부할 때 사실은 이 서장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를 보게 됐다 해야 되나? 너무 어떤 힘드니까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아니,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이 이제 같이 힘드는데 몸은 또 회복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불균형한 상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서장에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평화롭고 안정된 그것만이 이 마음이고 진실한 게 아니라 물구덩이와 같은 그 마음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이 구절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문제를 딱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었어요. 계속 들었어. 좋고 나쁜 게 평등하고 옳고 그른 게 똑같고 시끄러운 거와 조용한 것이 다 같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내게 되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들은 거와 진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의 차이인 거예요. 들은 거와 깨달은 거의 차이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깨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구절을 통해서 내가 깨친 거지. 깨쳤다는 건 뭐? 나의 면모와 그 말이 탁 부합되는 거예요. 들은 말이.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게 자기께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자기 면모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ET에서 외계인이 뭐 손가락 들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하는 것처럼 들은 말과 자기의 어떤 실상이 탁 통할 때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하 하면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착각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딱 접선이 돼야지 자기께 된다는 거죠. 그때 나는 무수히 온 세계가 아니면 수많은 어떤 스승이나 어록이나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평등하다였거든. 그 말은 무수히 들었어. 근데 나는 정작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고요하려고 하고 시끄러운 건 피하려고 했다는 그거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야. 자기 실상을. 그게 딱 접목이 돼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이 되고 자기께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깨어남인 것이고 깨침인 것이고 아하인 것이고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하 한다는 거는 자기 실수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게 아하예요. 깨달음이다, 깨침이다, 깨어남이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도 상식 공부할 때 그런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부처는 모든 말이 부처고 부처의 말은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고 중생의 말은 다 분별망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부처는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알고 있는 거. 그럼 뭐냐? 우리가 중생에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하라는 거는 아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아하 하는 경우가 있고 작게 아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그머니 달라지는 게 있고 큰 어떤 전환점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접목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착각이 어느 순간 가르침을 들은 것과 딱 접목이 되면서 이게 스파크가 열리면서 이게 탁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남의 과정이고 아마 이거는 이 한 번에 사실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가 분별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그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 자리가 마음자리가 드러나기 이전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게 아까 얘기하는 범부의 말은 다 분별 망상일 뿐이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야 이제 뭐가 분별인지 분별 아닌지가 자기 내면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꺼번에 다 열리지 않아요. 착각이 한꺼번에 탁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습관성이라는 게 있고 그 습관성은 질기고도 깊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 물론 이 자리는 분명한데 여전히 이것의 시야가 좁고 이것을 가리고 있는 망상들이 강력하고 끈질기게 남아서 그것이 걷어내지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체험 이후의 공부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 이 공부, 체험 이후의 공부이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안목이 분명해진다 하는 건데 그 장애가 가장 끈질긴 게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생각. 근데 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게 생각이거든요. 법에 대한 생각.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손에 넣고 싶어 하고 말해주고 싶고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법이 뭡니까 물으면 벌떡 일어나서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은 아직도 여전히 법은 뭔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도 많이 잦아들고 이제 생각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이건 절대 생각이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건 뭐냐? 감정의 장애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패턴화된 반응성. 그래서 오래 가요. 감정적인 문제들이. 그 법에 대한 망상은 안 해. 근데 여전히 그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감정들이 있는데 물론 처음처럼 그렇게 강력하거나 뭐 이렇게 크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근데도 여전히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출렁거림이 여전히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끈질기고 강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전에 멈추었을 때는 다른 바가 없어요. 뭐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 일어나는 감정 어떻게 또 다른 묘법이 있어서 처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사실 이 공부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가 모든 것인 것으로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고 분명해지더라도 여전히 그 물들었던 습관성 특히나 감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 여전히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공부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깨어나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보고 평등하게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아주 어떤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문득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라는 것,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이게 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성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죠, 그게. 응? 그냥 흔들림 없이 확연한 그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좋고 나쁜 거에 따라 좋고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면이죠. 불편한 면이죠.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불편한 거죠. 좀 불편한. 근데 그것이 왜 나는 체험을 했는데 이렇지? 이런 식으로 망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점점 이제 가벼워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공부가 이 자리가 확연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험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감각이 열리는 거냐면 진짜 아무런 분별이 없는 그것에 대한 감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분별이 없는 것에 대한 감각.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좀 이 감각이 좀 약하고 모호하고 뭐가 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감각이라는 것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감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언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이 자리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의 장애는 뭐냐면,
이 무분별에 대한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분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이 마음의 어떤 조작이 작동이 딱 멈출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막 바빠요. 돌아다닌다고 하고 온 우주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오래 머물지도 못해. 과거에 갔다 미래에 갔다 눈앞에 부르면 눈앞에 갔다 또 과거에 갔다 미래에 갔다 저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저 아프리카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의식이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뭔가 땡 이런 식으로 땡 종소리 없으면 이게 매개가 돼가지고 막 이 세계로 들어가고 이게 마음이 바빠요. 분주해요. 엄청나게 바빠. 진짜 그 마음에 발이 달렸다면 발이 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초스피드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온 우주 삼라만상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뒤에 보살님 알겠습니까? 마음 이 한번 이게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 분주함, 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마음이 한번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 멈춰졌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기 전에 이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저절로 내 의지 이전에 이미 이거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이게 딱 열리는 것이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열리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이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오늘도 제가 밴드에 글을 썼는데 참 재밌어요. 그 감지 부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감지 도인이라는 사람은 남전보원의 제자예요. 속가제자인데 이 사람은 부부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부부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거기에선 남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왔거나 근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두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남전보원이 백장회랑 같은 데 사람이에요. 그 있잖아. 백장은 머리가 희고 남전은 머리가 어떻고 이게 마조의 제자 중에 서당 지장하고 3명이서 대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면은 누구냐면은 황벽이나 이런 뻘인 사람인데 덕산의 제자 덕산은 누구 임제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감지는 뭐냐? 황벽대의 사람이거든요. 황벽대의 사람이 어찌 임제 때의 제자가 그 사람을 깨우쳐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후대에 각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암두나 설봉이 감지도인한테 공부를 물으러 갔다는 기록이 있거든. 제가자한테 공부를 물으러 갔다는 기록이 있어. 그거는 선어록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바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암두를 초빙해서 공부를 청했다고 나와 있어. 감지가. 제가자가 출가자한테 공부를 물었다라는 그 구조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다른 기록에는 출가자가 제가자, 그러니까 감지도인이 설봉 의존하고 암두 전하를 교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이게 우바이지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경덕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는 당나라 말, 송나라 초기의 건데 그거는 이제 원래대로 나와 있는데 후대에 그런 식으로 좀 각색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화가 뭐냐면 그 스님을 집에 모셔서 여름을 나게 했는데 어느 날 감지 도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암두선사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 옷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승려들이 손수 이렇게 자기 그 가사 장삼 같은 경우는 다 옷감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했나 봐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감지 도인 바늘 갖고 쿡 찌른 거야. 근데 깨달은 거예요. 바늘로 쿡 찔렀는데. 그때 문득 깨달은 거예요. 여기 깨닫지 못한 사람 오늘 집에 가서 바늘로 찔러 보십시오.
감지는 깨달았는데 왜 나는 못 깨달아 그거에. 바늘로 한번 찔러본 거야. 바늘이 없으면 그러니까 허벅지라도 꼬집어 보시라고. 그 시절 인연이 됐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바늘 한번 바늘 한번 찔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툭 찔렀어. 이게 제가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거 이게. 바늘이 그렇게 뭐 감각이 그게 물론 따끔하긴 하겠지만 그 끝이 날카로워서 따끔하긴 하겠죠. 뭐 크거나 강력한 무게는 아니지만 그 어떤 그 감각적인 자극은 되게 따끔한 면이 있겠죠. 거기에서 다 깨달았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따끔한 이거거든. 이 따끔한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끔한 게 바로 그 자리거든. 그래서 바늘 끝이 들어간 자리를 안 거야 이 사람이. 피부를 안 게 아니라니까 마음자리를 콱 찔렀지 바늘 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따가워해서 피부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시절 인연이라는데 근데 왜 그러면은 감지는 깨닫는데 나는 못 깨닫냐. 수없이 많은 마음을 꼬집어 봤을 거 아닙니까 공부가 안 됐으면. 왜? 뭘까? 이게 뭐지? 헤아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 생각이. 아무런 판단이나 분별, 그러니까 사실 무심결에 이런 체험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감지돈이 가만히 있었는데 바늘로 자기를 찌를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기대도 안 했고 자기가 그런 인연을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고 거기서 더군다나 소식이 올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분별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분별할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야. 만약에 예상하고 분명히 내가 가면 암두 스님이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주겠지? 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대도 없었고 바램도 없었고 법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찔렀을 뿐인데 거기서 탁 소식이 온 거예요.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 무분별의 감각이 탁 이거는 이거는 그 저절로인 게 있구나. 이게 저절로 스스로 자자 저절로 깨어있는 성품이 있구나. 자성을 깨친 거예요. 그게 마음인 것이거든요. 자성. 그러니까 이 감각 그 이전에는 도가 뭐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무슨 뭘 해보고 뭐 삼천배를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좌선도 해보고 어떤 그 명상하면서 경계도 따라가 보고 수많은 짓을 어록도 아니고 본 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헤아리고 따지고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의지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이것이 아주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거든요. 그때 한번 딱 물론 그게 막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해서 바닥난 상태가 아닌 그냥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돌을 닦을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길도 몰랐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해봐서 지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걸 많이 소모해서 사라졌든 아니면 그냥 무심해서 아무런 일이 없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어떤 그 화두라든가 뭐 난행 고행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의지를 고갈시키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의 자포자기인 것이고 그거는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구나 해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분별이 없으면 이게 턱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려는 욕망, 의지, 추구심, 분별, 생각으로 따지려는 거.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것이 없느냐. 그런 조건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법문 듣고 얼마 안 된 사람이 금방 깨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뭘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이 감각이 탁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거는 본래 있었던 감각이에요. 단지 내 분별 때문에 그게 있었다는 거를 내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헛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헛발질 좀 그만하라고. 이건가 저건가 따지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그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진짜 가만히 있는 척 앉아있고 마음은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마음 그거 가만히 있으라고. 마음이 가만히 있으라고. 사실은 그것이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공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의 정체가 저절로 자각되는데 뭔가를 막 만든다고 바쁘면 그게 있는 그대로 그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에 속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금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찬란한 모든 모양을 만들면 금이라는 게 안 보이고 모양이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모양에 속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마음일 뿐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마음은 자꾸 작용하면은 모양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모양에 자꾸 사로잡히는 그런 면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한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문득 한번 이게 자각되고 나면 써도 이거고 안 써도 이거라는 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멈춰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가능하다. 가만히 지금 이 순간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뭔가를 알겠다. 뭐 생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붙잡지 말고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내버리고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보내버리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놔두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놔두고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건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사물과 같은 느낌이 들어. 움직이는 사물과 같은 느낌. 주도성이 사라진 사물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더 우리가 쉽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저절로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경험되는 거.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보이고 소리도 저절로 들리죠.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리죠. 저절로가 있잖아, 이게. 저절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자기 밖에 있습니까, 이게? 밖에 있어요? 사실 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와 떨어져 있는 거냐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거든요. 그냥 있거든, 이게 사실은 제가 종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품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선사들은 가르친다라고 안 해요. 뭔가 지식을 가르친다라 안 해. 가리킨다라고 그래. 이 모양 없는 것을 가리킨다. 모양이 없지만 분명히 이 깨어 있는 거를 가리킨다 그래. 바늘로 찌른 거는 이걸 가리켜 보인 거예요. 이거는 들어 보인 거. 이걸 들어 보인 거야. 그 들어 보인다,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들어 보인다. 저는 이거를 들어 보였지 이 방망이를 들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시로 선은 이거거든요. 선 공부하러 왔으면 선을 봐야지 방망이를 보면 안 되거든. 이거라는 거지, 이거. 이게 모호한 겁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저절로 있잖아. 근데 모르시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사실은 수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용. 아,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자기 어떤 분명함? 그것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마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고 다라는 것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저절로 예, 모든 것이 거기를 지나가는 예. 그냥 그 자리에 나왔다 가는 멈추지 않고 선생님의 조금 전에 말씀도 지나가고 예, 사소리도 음, 그냥 거기에서 예, 지나가고 예, 그렇다는 거는 예. 그럼 거기가 있네요. 그 자리가 있네. 거기는 변함이 없네요. 그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감을 얼마 전에 조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사실은. 생각. 예, 시간이라는 게 예, 여기 그것 때문에 예,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예,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생님 하려고 듣고 예, 그때 그 금방 말씀하신 예. 그 감을 조금이라도 잡았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크게 팍 깨친 건 아니지만 예. 어? 시간이 여기에 있네. 이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예. 이런 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거였구나 예, 싶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모든 게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줄줄줄 흘러.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거기는 있는데 네, 여기 그걸 있는데, 관통하고 있는 자꾸 예, 목소리와 예, 화면과 예, 생각과 예, 모든 것이 그 자리를 다 그냥 예, 흘러가는구나. 예, 그런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 그게 응. 아 그런 거구나. 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 흐르는 물에 응, 앞뒤가 막히지 않은 뚫려 있는 응. 그냥 동그라미 관? 관을 이렇게 응, 흐르는 물에 놔두면 응.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통과하는? 사이를 통과하는구나. 예, 아 그걸 내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사실 이미지고 생각인데,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뭐, 이미지를, 경험을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렇게 관통하고 있냐 이거지, 이 자리를. 요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바탕이다,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모든 모양 있는 거는 다 변해요.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서 사실 흘러간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흘러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찰나찰나 여기서 그냥 출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없죠, 여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이 순간 여기다고 하지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최선인 것이고 사실은 이 언어 이전 지금 해도 이거고 이 순간 해도 이거고 여기 해도 이거고 그럼 뭐야 하늘 해도 이거고 땅 해도 이거고 그래서 우리는 금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요것도 경계라는 게 드러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말뚝 박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요 말뚝 박으면 안 돼. 이거 말뚝 박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면은 그건 문자예요. 근데 진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자리는 뭐냐면 지 해도 이거고 금 해도 이거인 거예요. 언어화 되기 이전에 이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되기 이전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해도 이거고 금 해도 이거고 그러면 하늘 해도 이거고 땅 해도 이거고 그럼 뭐 오늘 뭐 저녁 드셨습니까? 해도 이거고 저녁 안 먹었습니다. 해도 이거고 몸이 아픕니다. 해도 이거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도 이거인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무엇이든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리를 바늘 끝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가리키려고 바늘을 찌른 것이고 종을 치고 손을 들고 이목고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목고도 사실 이거예요. 사실은.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어찌 보면. 그냥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시됐을 뿐이지 뜰 앞에 있는 잣나무와는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찔렀을 때
자각은 사실 바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감지도인은 바늘 끝에서 바늘과 연관된 뭐를 본 게 아니에요. 바늘 이전에 자리를 깨치고 나니까 이거는 바늘이기도 하고 방망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구나. 이 자리를 깨친 거지. 이 순간 그러면 이런저런 헤아림이 있으면 이게 탁 가려버려. 생각으로 딱 떨어져 버려. 왜냐하면 이게 이겁니다 할 때 막 분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자리로 와버린다는 거지. 분별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대상에 떨어진다는 거 생각이 확 일어나가지고 물결 모양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멈춰졌을 때 그게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것이고 이것이라는 거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 삼계, 욕계, 색계, 무색, 감각의 세계, 욕망의 세계, 뭐 사물의 세계, 뭐 아니면 정신 세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 마음 이거에서 다 건립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욕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욕망이 없어져야 될 것이겠어. 우리는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분별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멈추려 하지만 사실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릴 게 없는 사실을 체험했으면서도 버리려고 하죠. 왜? 나쁜 건 버리려고 하죠. 그건 이전에 길들여온 습관이자 아직도 여전히 그게 따로 있다라는 막연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서 활짝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활짝.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로 돌아오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이 돼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간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스스로도 이게 다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은 안 드나요?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다 표상되거든. 나라는 존재조차도. 그럼 나라는 존재도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럼 나 아닌 남도 그럼 다른 데 있겠습니까? 다 여기서 나오지. 온 세계가 다 여기서 건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주 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게 생겨났다가 뭐 머물렀다가 부서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찰나찰나 어떠한 어떤 사실은 어떤 시간적인 일관성도 없어요. 사고만이 일관성을 얘기하고 뭐 합리성을 얘기하고 이치에 맞네 안 맞네 하지 이 자리에서 보면은 그런 일관된 것도 없고 질서 정연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뒤죽박죽이다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자기 몫이야. 근데 뭐가 중요해?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는 뭔가 마음의 평화나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공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에 눈 뜬다 하거든요. 실상, 참된 모습. 이 세계의 참모습에 눈 뜨는 것이 이 공부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딴 거를 바라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으로 보기에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실이라는 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하고 좋은 거를 쫓아가겠어요? 그거는 뭐 아니지. 왜냐면 그건 꿈 같은 일이거든. 진실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조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판단이거든요. 자기만의 옳고 그른 거는 자기만의 해석이고 자기만의 기준이고 자기만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절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라는 건 없어.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비로워지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뭐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죄가 나쁜 것이 죄인이 나쁜, 사실은 죄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서늘한 얘기예요. 서늘한 얘기야. 그동안에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리거든. 사실은 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위에서 그 어떤 따로 있다는, 옳다는, 그르다는 편협한 그것이 싹 가신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당신이 있기는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견의 버전으로 이 세계가 건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탁 드러나서 새로운 어떤 그 눈이 열린 세계는 뭐냐면 그게 참 그러니까 금강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 버전을 갖다 붙이면 꽃이 있긴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책이 있긴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종이 있긴 있는데 이름일 뿐이야. 종도 이름일 뿐이요. 법도 이름일 뿐이요. 법 아님도 이름일 뿐이요. 하늘도 이름일 뿐이요. 땅도 이름일 뿐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요. 그 말이 뭐예요? 무슨 말? 어려운 말로 얘기할게. 그게 색즉시공이라는 거지. 공즉시색이고 이름일 뿐이요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름 있기는 있는데 빈거 그게 색즉시공 아닙니까? 공즉시색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금강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이 이름일 뿐이요라고 다른 식의 표현을 한 거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것이 뭐 뿌리 중도지. 그게 삼계유심이지. 그게 일직다요 다즉일이지. 법성계까지 나왔네. 반야심경, 금강경, 유식도 나왔지. 삼계유심. 그 다음 뭐 화엄경, 법성계. 이름일 뿐이요나 색즉시공이나 삼계유심이나 무리중도나 같은 말이에요. 뭐 이름일 뿐이야. 그냥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자리가 자각되지 않으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이게 이름일 뿐이니. 이런 식으로 자기 착각이 사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있기는 일어나죠. 보이죠. 들리죠. 근데 그것의 근본은 이거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상 진짜 근본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그 눈으로 금강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림자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삶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네요. 금강경에서. 그게 중생제도거든. 다 따로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네.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네. 제도하고 나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더라. 그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있어서 무리 중자를 쓰잖아요. 중생. 무리지어서 막 있었는데 탁 이게 자각되고 나니까 아 이름일 뿐이구나. 그럼 뭐가 제도할 중생이 있는 게 아니네.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제도하고 나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이거지. 바로 지금 버스도 여기서 지나가고 그쵸? 버스도 이것이고 하늘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고 밖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실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처음 이게 탁 와닿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게 실감이 나요. 가만히 있는데 다 저절로 돌아가고 이게 점점 이제 꾀를 부리게 돼. 어떻게 꾀를 부리게 돼? 막 열심히 하던 것을 슬슬 놓고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처음에는 막 애써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이것뿐이라면은 이것이 다 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꾀를 부리게 돼. 한번 놓아볼까? 내가 놓으니까 더 잘 돌아가네.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더 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조작하는 마음들을 쉬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성 스스로 그러한 거에 이제 내맡기는 삶으로 전환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으면 이게 다 나라는 것이 막 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공부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이 와. 그럼 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게? 그것도 또 아닌 거야. 다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실수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이 자기도 모르게 이 감각이 해야 될 땐 하고 하지 않을 땐 안 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이 붙어요. 자꾸 이렇게 이 삶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놓게 되다가 그게 일종의 이쪽으로 치우친 거죠. 근데 인간의 의지라는 것도 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중심을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맡길 만한 건 내맡기게 되고 내가 의지를 써야 될 건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도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감각을 갖게 되는 것도 공부의 그런 면이다. 이게 드러나면 이게 다 하니까 다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사실은 치우친 견해예요.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서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자꾸 이 세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68 왕래한 언장에 대한 답서.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벽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약 다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제8식 속에 아득한 옛날부터 심어놓은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씨앗을 싹 틔워서 선근을 어렵게 만들고 도의 장애물을 만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은 즐길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망령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텅 비고 고요함을 깨닫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 구절은 여러분이 딱 그 눈앞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을 필요는 있어요. 마음이 망령되니까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과거의 일을 취하지 않고 과거를 취하지 않고 과거를 붙잡지 말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일도 탐내지 말고 미래의 일도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텅 비고 고요함을 깨닫는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현재도 머물지 마라. 이런 쉬운 표현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아까 오기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그 어제 백상예술대상인가 그 김혜자가 김혜자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 분의 그 대상 수상 소감이 되게 뉴스화돼서 나왔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거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과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현재를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현재를 즐기시라고. 아주 가까이 온 말이지만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이제 이렇게 초심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이제 탁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도 마음대로 쓰고 미래도 마음대로 쓰고 현재도 마음대로 장애 없이 쓰려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유, 해탈. 과거를 없애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현재를 그냥 무시하려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건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활활 발발해진다라는 거는 과거 생각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미래 계획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이 정도가 돼야죠. 현재에 거리 두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게 힘의 문제고 어떤 선명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한테는 지금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진짜 자기 공부가 되려면 과거도 이건데 미래도 이건데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 그래서 과거를 막 생각해도 다른 일이 없고 미래를 막 계획해도 다른 일이 없고 현재 있는 거 막 적극적으로 해도 다른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따로 있고 과거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은 아직 뭔가 공부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체돼 있는 거예요. 이게 확 마치 지금 여기에만 피가 도는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의 피가 다 돌아버려야 돼. 이 법의 피가. 그래서 마음대로 장애 없이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터득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벽관이라는 것은 그 보리달마가 이제 그 양무지하고 이렇게 인연이 안 돼가지고 거기 있죠. 소림사에서 7년 동안 이제 벽관을 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관이라 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벽만 쳐다보고 벽만 관하는 게 벽관인가? 동굴 속에 탁 들어가지고 좌선해서 벽만 보는 게 벽관인가? 어떤 사람은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게 탁 닫아버린 상태가 벽관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벽관은 뭐냐면 불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중도. 벽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법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 그러니까 온갖 분별을 하되 분별이 없는 것. 분별에 어떻게 모든 분별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차별성이 이 하나로 똑같아지는 게 벽관이라는 거죠. 모든 차별성이 있는 그대로 이 하나로 평등해지는 게 이게 벽관이라는 거죠. 모든 다른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게 벽관이라는 거죠. 그냥 뭐 경계를 안 보는 게 벽관이 아니라 모든 경계가 이 하나로 이 하나의 벽으로 평등해지는 게 벽관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다거나 뭐 벽을 본다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스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벽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지?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좀 어떤 경계를 쉬는 그런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게 문이라고 해요. 안이비서 신이 문 밖을 쫓아나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경계를 쫓아나가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계를 안 보고 끊어버리고 이런 공부는 불완전한 공부입니다. 뭐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기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약 다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이게 문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생각 따라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제8식 속에 아득한 옛날부터 심어놓은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씨앗을 싹 틔워서 성근을 어렵게 만들고 도의 장애물을 만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에 이제 지식인이다 보니까 똑같은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또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막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유식에서 8식이 이제 마음이 바탕이라 하잖아요. 마음 바탕에 온갖 분별심의 패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더 강화된다. 분별이 더 강화돼서 선근이 싹 트는 걸 어렵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경전을 쫓아간다거나 하던 대로 하면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닫아 걸고 있는 것이 차라리 공부에 어떤 좋은 어떤 일이고 마음을 쉬는 좋은 약이다. 진짜 이 분별이 강한 사람은 이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은 줄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체험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자꾸 문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니기 바쁜 사람이라. 그 습관성이 이렇게 잦아들고 그 분별이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습관적으로도 강한 상태에서 여전히 또 경이나 어록을 보아가지고 더 그것을 치상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 시절 인연이 무르익는 것을 이 성근이 싹 트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쉬어라, 멈춰라.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우리 초심자들도 필요한 얘기예요. 특히나 이런 막 이해하고 이렇게 찾고 이런 게 강한 사람일수록 그걸 쉬라, 이거 쉬라, 내려놓아라.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분별 망상심이 싹 사라진 자리에 이 성근이 오롯이 자각이 될 것이고 이게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이게 싹이 트고 진짜 거목이 돼서 온 우주를 덮을 것이다. 근데 그 쉬질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근이 드러날 인연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현재도 머물지 말아라. 초심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각이 되더라도 여전히 경계에 따라서 새 나간다고 바쁜 사람한테는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이 진짜 현재도 머물지 말고 이걸 대스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래된 향로, 오래된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요 남산동도 금샘로도 이 건너편에 있나? 제진에는 그런 사당이 있잖아요. 조상들 모셔가지고 그 문중에서나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는 뭐 제진일 때 외에는 다 닫아놓고 걸어놓잖아 문을. 그러면은 거기 향로 이런 거는 오랜 시간 먼지가 쌓이고 완전히 세월의 그거를 느끼게 되죠. 완전히 식은 숨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쉬어라. 사당의 오래된 향로와 같이 쉬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쉬고 쉬어라. 무심해져라. 내려놓아라.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그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오롯하게 이 하나가 이렇게 자각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한 없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쓸데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붙잡아 없다 위에 돌려놓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문득 부서진다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는 곳입니다. 깨달았을 때에는 적당히 배치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사례를 끌어들여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은 곳은 배치함도 허용치 않으며 헤아림도 허용치 않으며 입증함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끌어들여 입증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적당히 배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깨달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막힘없이 텅 비게 할 뿐 좋음과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생각하면 생각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닐 것이고 잊어버리면 깜깜하고 멍청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면 선이 선이 아니요 악이 악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가 어느 곳에서 님을 찾아내겠습니까? 참 이게 이 말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소화해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죠. 그 대스님은 무자, 구자 무불성화에서 무자를 이 제가자들한테 화두를 줬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무,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한 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를 줬을까? 그 똥막대기도 있고 뜰 앞에 잣나무도 있고 마삼근도 있는데 근데 무라는 것이 물론 그냥 어떤 화두로서의 그 그냥 아무 맛도 뜻도 없는 그냥 무일 수도 있는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쓸데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붙잡아 없다 위에 돌려놓고 막 헤아리는 마음이 막 있으면 그거를 없다 위에 돌려놓으래요. 없다. 막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거를 딱 붙잡아서 없다 위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없는 거야. 단순히 그냥 아무 맛도 뜻도 없는 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온갖 망상이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방편을 준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자에 딱 돌려놓으면 이 무라는 것이 이거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 그래서 이 무자의 효용이 다른 어떤 화두보다도 좀 훌륭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망상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감정이든 뭐든 어떤 거든. 근데 그것이 막 산란하게 만들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탁 붙잡아가지고 무 위에 탁 올려놓어. 이것 여러분도 써보세요. 무 하면은 무자가 이렇게 얘기해. 야, 그거 없는 거야.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것도 아마 그런 효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있다고 여기는 것이 싹 진짜 그 거품이 탁 터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거품일 뿐인데 그 거품일 뿐인데 거품에 갇히면 진짜 갇힌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건드리면 톡 건드리면 탁 터져버릴 물거품이거든요. 근데 이 탁 건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할 수도 있잖아요. 해설사가 옛날에 유 만약에 했다면 이 유는 있다고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뜻에 떨어지면 그렇죠. 무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또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떨쳐버리게 하는 선사께서는 무를 유보다는 무를 그게 더 유용하겠다 우리들한테는. 조주선사가 화두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니까 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유라고 했거든.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는 사실은 분별 망상, 그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망상심을 부수려고 무라고 했는데 대해가 무하라고 한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어록에 나오는 처음에 출연할 때의 문답과 공안이나 화두로 넘어갈 때는 다른 성격이 돼버려요. 화두로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선문답 할 때는 뭔가 약간이라도 뜻이 있을 수가 있어. 뭔가 이쪽이라고 여기면 그 아닌 쪽으로 그걸 부수려고 이런 말을 유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무라고 고정관념 부수려고 다른 쪽 동쪽입니까? 하면 서쪽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아, 동쪽이 아니구나라고 여겨야 되는데 잘못 알면 또 아, 서쪽이구나 알 수도 있어요. 선호록에서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두화 할 때의 무는 동쪽도 서쪽도 아니에요. 동이라 하든 서라고 하든 아무런 뜻이 없는 거거든요. 화두는 그냥 이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하든 유하든 동하든 서하든 다름이 없는 거. 근데도 유독 대선사는 무를 많이 줬어요. 구자 무불성어 무를 준 거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그거다 이거지. 뜻으로서도 유용하다 이거예요. 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거는 그게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스님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없다 위에 올려놓으라 했거든요. 붙잡아서. 그러면 이게 어떤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뜻으로도 그렇다 이거지. 그냥 무 자체로도 그러지만. 그래서 다른 어느 화두보다도 무자를 준 이유는 아마 그런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제 해석입니다. 아,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은 이거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자리가 각성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화두를 주는 거는 분별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화두를 주는데 그런 면에서 유용할 수도 있다. 돌려놓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림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이 한 생각이 문득 부서지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헤아림이 없는 상태는 아직 부서지지 않는 거야. 분별의 프레임이. 아무 생각이 없는 멍한 상태지 밝은 상태가 아닌데 이 멍한 것도 아직 경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분별이 탁 틀어막힌 상태에서 여기서 확 밝아져야 되는 거지 분별이 틀어막혔거나 아니면 분별이 없는 상태가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수행하는 게 멍한 상태를 본래 자리라 그런 상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상태가 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멍한 상태는 생각이 없는 건데 우리가 생활하려면 생각을 써야 되거든. 그럼 이 상태가 사라져. 그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생각이 문득 부서져야 된다. 이 망상 이게 생각, 이 경계가 문득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의 순간에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그 어떤 느낌도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뭔가 슬로우 비디오가 평상시에는 그 되게 빠른 느낌이었는데 그 어떤 감각적인 슬로우 비디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면적인 슬로우 비디오가 작동된다 해야 되나? 미세한 면까지 싹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다 해야 되나? 그 느낌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 예전에는 그러면 종밖에 없었어요. 종밖에 없었어. 그냥 어떤 대상이 드러나면 그것밖에 없어요. 탁탁탁탁. 그러니까 꽃 하면 꽃, 너 하면 너, 나 하면 나. 이게 탁탁탁탁 그것밖에 없었는데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마치 틈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경계와 이것 사이에.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확 그러니까 그게 모르죠. 의식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때 심경을 뭐냐면 이게 탁 달라붙어 있던 것이 뭔가 탁 틈이 벌어진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경계는 뭔가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고 그 이전에는 이게 너무 리얼하고 분명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틈이 벌어지면서 이게 뭔가 멀어져 가는 거, 경계는 멀어지고 이것이 그냥 성성하다 해야 되나? 확연하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처럼 체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늘 종을 보든 뭘 보든 다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늘 쓰고 있었으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체험의 순간에 갑자기 모양이 멀어지면서 이 감이 확 생긴다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불이거든요. 불이. 모양과 모양 아님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모양인 측면과 모양 아닌 그런 면이 있어. 이 법성이라는 것이. 근데 처음에는 이 공부가 이게 자각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야.
이것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것에 대한 감도 없었고 근데 체험의 순간에 이것이 진짜 탁 벌어지는 듯한 느낌? 마치 그러면서 이쪽 면이 선명하게 자각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진짜 그런 면이 있어. 우리가 그게 어떤 있는 줄도 몰랐고 돌아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종이 있는데 종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모양 아닌 거를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아니고 이 뭐지 모양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것 자체가 탁 달라붙어 버린 거거든요. 예. 그 경계들의 테두리가 생기면서 그 자리가 따로 보이는 것 같아요. 따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그 자리에서 예. 그전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종만 있었다면 이제 그 종의 테두리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여기 여기 있구나 이런 종의 테두리 때문에요? 그런 경계들의 테두리들이 모양들이? 선생님의 말과 예. 모든 것들이 예. 그런 경계들의 테두리가 같이 묶여지면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자리가 그 분별이 잘 보인다 이거죠. 분별 이전에는 그걸 잘 못 봤는데 아 분별 대상이 잘 보이면서 이게 탁 자각이 되더라. 이게 있기 때문에 경계가 생기네. 응. 테두리가 생기나? 응.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 모양을 모양밖에 없었어. 어. 근데 이제는 뭔가 떨어져 있는 음, 뭔가가 음. 그 테두리가 딱 이렇게 이것의 테두리요? 아니 뭐 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더 잘 보게 되더라. 예.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응. 드러나는구나. 그건 이해지. 아니 얘가 경험의 순간에 지금 예, 지금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것과 이것이 뭔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경계와 이것이 경계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경계가 따로 테두리 있는 경계가 있구나. 예. 그게 들은 그거 해석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해석 안 해요. 그건 사실은 지금 경험의 순간에 그런 해석은 필요 없잖아요. 이 경험을 말로 하자면 그런 식이다. 말로 하자면 음, 경계들의 테두리가 있는 거죠. 음, 옛날에는 그냥 이 경계밖에 없고 이 주변에는 전혀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전혀 그런 감이 없었는데, 이해로만 예, 제가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예. 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예. 그걸 하냐고 하더니 그때는 갑자기 아니요 예, 그랬는데 예. 요새는 하여튼간 공부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그게 경험의 순간에 어떤 민감성 때문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이 자각되면서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읽혀졌는데 사실은 이것과 모양 아님이 틈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고. 그 그림자가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불이법에 되는데 근데 묘하게 우리가 체험의 순간은 탁 이것이 이게 뭔가 따로 있는 듯한 식으로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여기에 녹아들어 버리는 거지. 그림자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근데 묘하게 체험의 순간에 이게 확 이것의 어떤 이 모양 아니지만 분명한 이 깨어 있음이 이렇게 탁 여기서 분리된 듯한 느낌으로 확 자각이 돼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체험의 순간에는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다가왔거든요. 문득. 그냥 눈앞에 다 사물이 있긴 있는데 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인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사물을 통해서도 확신을 하는 느낌. 뭐 이것에 대해 이 사물은 이것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랬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의 사실 이게 안중에도 없었지 대상은. 그 순간에 이것이 선명해서 아니면 불분명해서 이렇다 이런 식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계는 있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해야 되나?
잠시 몇 초라도 음. 여기서 가을을 보는 거예요. 음. 쉽게 말하면 예. 종을 예. 지금은 바로 볼 수 있지만은 예. 약간 처음의 순간에는 예. 한 0.001초라도 여기서 먼저 있고 대상이 나타나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예, 예. 첫째 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밝아지는 예. 뭔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예. 다 드러나는 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자기만 경험했던 일이고 뭔가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 식의 표현도. 이거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거든, 그냥. 그럼 여기 무슨 틈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묘하게 체험의 순간에는 그런 식으로 확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전체성, 이 하나가 더 예민하게 자각됐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늘 이건데? 물론 당장은 그게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수긍이 가고 이렇게 분명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이건 항상 있거든요. 어떤 대상을 경험하든 보든 어떤 현상을 경험하든 근데 그런 식의 전환이 왔던 건 뭐가 보여도 보이는 대상은 아닐 거라는 일단은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경계가 일어나든 현상이 일어나든 물론 이 모양이 드러나는 여기에 있지만 모양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견해가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천이 됐다 해야 되나?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종 보면 종 따라가고 꽃 보면 꽃 따라가는데 문득 보여도 안 따라갔다 해야 되나? 들려도 안 따라갔다 해야 되나?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 안 따라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자리가 탁 이렇게 자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탁 기연이거든요. 이때는 사실 바늘로 굳이 꼭 바늘로 찌를 필요가 없어요. 뭐 버스 소리에도 자각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인연이 탁 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선사나 선지식 있으면 그걸 촉발시킬 수는 있어요. 뭐 분별을 틀어막고 아니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주탁동시라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준비가 그렇게 돼 있느냐가 핵심이지. 그러면은 뭐 꽃 보고도 깨닫고 뭘 보고도 깨달아요. 북소리에도 깨닫고 종소리에도 깨닫고 경계 따라가지 말라 이거죠. 어떤 경계가 드러나도. 예. 그래서 이거는 깨달았을 때는 적당히 배치할 수도 없고 이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없고 사례를 끌어들여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 이거죠. 왜 그럴까? 깨달은 것은 배치함도 허용하지 않으며 헤아림도 허용하지 않으며 입증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이것이고 허용하는 것이 이것이고 헤아리는 것이 이것인데 어찌 이걸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끌어들여 입증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적당히 배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깨달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막힘없이 텅 비게 할 뿐 좋음과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막힘없이 텅 비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라 이거죠. 어떤 경계에도. 비워버려라.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근데 생각하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도 말라 이거. 잊어버리지도 말라. 생각하면 생각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닐 것이고 잊어버리면 깜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면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잊어버린다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잊는다는 건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불이 중도이기 때문에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것도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린다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 누가 깨달았습니까? 잠속에서 깨달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활동할 때, 눈 떠서 활동할 때 깨달았거든.
경계가 드러날 때 경계의 다른 면이 자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없애버리려 하고 지워버리려 하고 망각하려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깨어남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 일어나더라도 그걸 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난해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어나긴 일어난 거 다 허용하되 문제는 뭐냐? 제거하지 않고 허용하되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다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다면 선이 아니요. 선이긴 한데 선이 아니요. 악이긴 한데 악이 아니요.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경계가 있어야지 이름일 뿐이다가 가능하지. 경계 없으면 어떻게 이름일 뿐이다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가 어느 곳에서 님을 찾아내겠습니까? 삶인데 삶이 아니고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고 모든 모양을 벗어났기 때문에 귀신은 모양을 잡아가거든요. 마귀는 모양을 잡아가지 모양 아닌 거 못 잡아가거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가 어느 곳에 님을 찾겠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무상한 경계,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그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다. 이거는 모양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아닌 자리가 스스로 탁 체득이 돼야지 이게 다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스공이 될 것이고 이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살아갈 자도 물론 따로 없지만 이게 다라는 것이 있죠. 시가 삶도 없고 있으되 없고 죽음도 있지만 없고 뭐 나도 있지만 없고 남도 있지만 없고 그렇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